네, 3번 고등학교 학습지 변형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직선 a, 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끊어서 읽을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나치기 쉬운데 절대값이 같은 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다라는 말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울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얘네를 활용을 해서 f-1 값과 g-1 값의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설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냐면요. 자, fx와 gx가 서로 같을 때라는 말은 교점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교점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gx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요. fx-gx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의 꼴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어떤 식 두 개가 서로 차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서로 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게 0이다 아니면 어떤 값을 지닌다 라고 하는 거는요. 교점과 관련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조건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fx와 gx가 서로 빼져 있네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이 fx와 gx의 교점과 관련된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가조건. 자, f-3 값과 g-3 값을 집어넣었을 때 0과 같습니다. 그러면 f-3 값과 g-3 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두 번째, f의 2값 빼기 g의 2값을 빼면 0입니다. 마찬가지 g의 2값과요. f의 2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교점의 x좌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총 3개를 사용할 거예요. 조건 3개를 사용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첫 번째 조건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절대값이 같은이라고 했어요. 어떤 2차식 2개, 2차 함수식 2개를 서로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려면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 빠라랑 이라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2x 제곱으로 시작을 했어야 서로 뺐을 때 이렇게 뺐을 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지금 이 결과상 fx가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는 그래프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의 교점이 발생했는데 이게 언제 한번 발생했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한번 발생했고요. 또 한 번은 2일 때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거를 이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지금 A라고 하겠다라는 거고 얘를 B라고 하겠다라는 건데 기울기가 나타났네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라고 하는 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쓸 거냐면요. 2 빼기 마이너스 3 분의 f2 빼기 f-3 이게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f2 빼기 f-3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타나지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제가 일단은 가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이제 나로 넘어갈게요. 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f-3 값과 g 2값을 서로 더했을 때 5가 나와야 돼 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요. 아까 우리가 가 조건에서요.
f2 값과 g2 값은 서로 같은 거야 라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f-3 값 더하기 f2 값이 5야 라고 바꿔 놓을게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기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f2 값과 g2 값이 0이었고 그 다음에 f-3 값과 g-3 값을 했을 때 5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런 다음에 그러면 fx가 아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라 그랬고 마이너스 2라 그랬고 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차 함수식을 x-2로 써야 되는 거고 이차 함수인데 지금 뒤에가 어떤 애가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놓을게요. 하나 더 이제 gx는 2고요. 마찬가지 2를 지날 때 0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마찬가지 x 플러스 b로 뒤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씁시다. f-3 값 집어넣고 나면 이게 5가 나와야 되니까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줬을 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g식 안에다가 마이너스 3 값을 다시 넣었을 때 마찬가지 5가 나와야 되니까요. b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 f-1과 g-1을 서로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답 내시면 6이 나온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x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과 마이너스 1 두 2차 함수 fx와 gx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fx가 지금 요거죠. 얘죠. 이게 실제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었을 때 그래프를 반대로 봐서 틀렸어요. 구분을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a,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x의 꼭지점의 좌표가 각각 c, d라고 합니다. 그래프에 문제 있는 걸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중요합니다. 요거 조건 쓸 거예요. 이거 뭐라고 쓸 거냐면 이 a가 c와 같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d와 같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쓰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식이든지 간에 미지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가 풀기가 너무 어려운 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좀 통일해 주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지금 가능하게끔 해준 조건이 뭐냐면 C랑 D를 A랑 B로 정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C 대신에 2A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D 대신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대신해서 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식을 어떻게 쓰는지 이미 배웠습니다. 자, fx는 이미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y는 x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b 요런 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x는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죄송해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또 똑같은 실수를 했네요. 자, 여기 요게 지금 fx의 좌표죠.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는 x-2a의 제곱 마이너스 b 요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원점을 지나다는 거거든요. gx가. 자, 그럼 원점을 지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0,0을 대입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0,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a 제곱이고 거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4a 제곱이 b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문자를 최대한 똑같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일수록 문제를 풀기가 더 힘들어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또 바꾸겠습니다. 뭘 바꿀 거냐면요. b 대신에 4a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바꿨다면 어디도 바꿔야 돼? 여기도 바꿔야 되겠지.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바꾸어 놓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fx와 gx가 뭐가 발생했어요? 교점이 발생했어요. 교점이 발생했다는 거는 fx와 gx 값이 같은 지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때 식을 어떻게 씁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 뭐랑 같다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a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쓰는 거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교점이 발생했다는 거는 식을 어떻게 나타낸다고? fx 빼기 gx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럼 마찬가지. 우변에 있는 걸 다 죄다 넘겨서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3a 제곱은 0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네요. 두 근을 선생님이 p와 q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p 더하기 q가 뭐가 나와야 되고 3a가 나와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pq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하나 더 줬느냐면요. 두 실근의 차가 2 루트 15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선생님이 P라고 했고 여기를 Q라고 했다면요. 보통 우리가 차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 게 보통이에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보통이죠. 지금 Q가 분명히 더 큰 값입니다. 그래프상. 그렇기 때문에 Q-P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게 2루트 15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Q-P의 제곱이 60이 되는 거니까 2루트 15의 제곱이 60이 되는 거니까요.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4PQ는 60이네요. 맞죠? 그래서 A 제곱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그다가 A가 2가 됩니다. 그럼 두 실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6 이게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풀었던 1, 2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앞에 풀었었던, 자, 다시 정리할게요. 3번 문제는 2번이랑 유사하고요. 4번 문제는 1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5번 가겠습니다. fx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부호화해서 나타낼게요. a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b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x제곱의 최고차항의 부호와 x개수의 부호가 서로 같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중3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에 있어야 되죠.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배운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쯤에 제가 찍을게요. 찍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요. 뭐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겠죠, 대강. 됐지?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을까? 어떤 식 두 개를 빼면 교점 찾으라는 소리야 라는 말을 했죠.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여기 어디 식이 또 fx 말고 어떤 식이 더 있죠?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것도 식입니다. 식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런 식이 있었어요. y는 x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는데 절대값이 씌워지는 순간 y값에는 음수값을 허용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싹싹 지워줍니까? 이 부분이 지워집니다. 너무 크네요. 자, 이 부분이 지워집니다. 그러고 얘를 대칭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y는 절대값 x다라고 하는 식이 그래프가 됩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은 사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런 값이 되는 거죠. 자, 그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개꿀이냐면 너희들한테 문제를 뭐 실근을 구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개수 몇 개냐만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 몇 개냐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프에서 점이 몇 번 만나니? 라고 하는 거에서 발견할 수 있죠. 몇 번 만나죠? 네, 2번 만납니다. 답은 3번. 됐죠? 자, 6번 가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2분의 1 x-k의 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와 D라고 했을 때 C, D의 길이가 6이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뭐 그릴 거냐면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y는 x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프는 그래프입니다.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런 다음에 지금 얘는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일단은 y의 꼭지점 값이 0이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여기 붙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를 k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고 다음에 다른 두 점 A, B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했죠. 그럼 수선의 발을 여기 C, 수선의 발을 이쪽에 D라고 이렇게 잡아보죠. 됐나요? 그러면 좌표를 찍는다라고 했을 때요. C의 좌표는 알파,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의 좌표를 뭐라고 해야 돼? 알파, 알파라고 해야 되겠죠. 왜요? 얘는 지금 1차 함수, 즉 y는 x의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한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선분의 길이가 서로 6cm 차이 난다, 6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6 마찬가지로 y랑 x 값이 동일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근데 교점이 발생했다는 건 서로 같은 값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식으로 쓰게 되면 2분의 1 x-k의 제곱이 뭐랑 같다? x랑 같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얘를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정리를 하고 지금 앞에 최고차항 2분의 1도 2를 곱해서 없앨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이 0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근과 지금 있잖아. 이 두 교점을 근이라고 했을 때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다른 한 근을 알파 플러스 6이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근끼리의 합이 지금 뭘로 나와야 되는 거야?
2에 k 플러스 1로 나와야 되는 상황. 즉 정리하면 2알파 플러스 6이 2k 플러스 1이니까 모두 2로 다 나눠주면 알파 플러스 3이 k 플러스 1이랑 같네 라는 식이 나오고요. 알파는 k-2야. 이렇게 하는 식이 하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째 합을 썼으니까 모두 써야 돼요. 곱도 써야 돼요. 그럼 알파 플러스 6이 뭐랑 같은 거야? k 제곱과 같은 거죠.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6 알파가 k 제곱과 같은 건데 지금 문자를 통일해야 되니까 알파 자리에 k-2의 제곱 플러스 6 k-2 는 k제곱과 같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k를 왼쪽으로 넘겨서 뭐하면 식을 정리하고 식을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러면 k 플러스 4 하나, k 마이너스 2 하나, 쏘리 대입을 잘못했어요. 뭐 이거 대입했다 치고 하면 2k 2k 마이너스 8이 0 그럼 k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넘어가시고 마찬가지로요. 지금 7번 문제랑 6번 문제의 아이디어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같은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8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qx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해당 식을 만족시키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능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 게 이게 x랑 x-1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x자리에 0,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값이 0으로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q x자리에 0 대입할게요. 그러면 q 1에 제곱 플러스 0부터 대입해야 되겠다. 얘는 0. 그런 다음에 1을 대입하면 q2의 제곱 플러스 q1의 제곱이 0이다. 됐죠?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음수든 양수든 서로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됩니다. 그쵸? 근데 제곱을 해서 심지어 뭐까지 했어? 더하기까지 했어. 지금 내가 제곱을 한 데에서 멈추지 않고 더하기까지 했어. 그러면 양수가 더해지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지? 0이 나왔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Q1과 Q0과 뭐까지? Q2까지 모두 뭐였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 0이었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QX가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요. QX는 최고차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X1을 가질 때와 근을 1로 가질 때와 마이너스 2 그리고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요. 이렇게 쓰죠. 그러면 X로 근으로 뭘 가질 때? 0을 가질 때 뭐가 될 거다? 3차 방정식이 된다고 하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최고차항이 1인 QX라고 알려줬네. 그럼 굳이 내가 힘들게 뭘 둘 필요도 없어? 아이 정말 나 커맹이야. 아직 좀 아이패드에 익숙하지 않아. 됐지? 요렇게까지 할 수 있어. 맞지?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정말 싫어하겠지만 얘를 대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와 같다? x의 x 마이너스 1 px와 같다. 자, 그럼 검산식 써볼까? px는 x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뭘로 묶을 수 있어? x 플러스 1의 제곱과 뭘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이게 왜 이렇게 나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묶은 거예요. 뭘로? 얘랑 얘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얘까지 묶어버릴 수 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 풀어헤칠 걸 풀어헤쳐서 뭐 해주면 안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지. 근데 인수분해를 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식으로 유지가 되려면 뒤에 상수 9가 필요하겠네. 그치? 그러면 또 2x, x-1 그러면 여기 있던 2가 밖으로 빠져나온 거지. 분배해서. 그치? 그러면 x-2, x 플러스 1, 그 다음에 9, x, x-1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분배하듯이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분배.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2x 플러스 1 qx 더하기 9x x 마이너스 1 이렇게. 왜?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드리면 요 식이 지금 요 부분에서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지금 qx로 보낸 거고요. 얘랑 얘를 지금 앞으로 보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여기다 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Rx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R3 값은 뭐가 된다? 54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9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10번으로 갈게요. 10번과 11번이 비슷한 문제인데 11번이 더 쉬워요. 그래서 10번을 선생님이 그냥 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10번. 다항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항식이 있을 때 지금 검산식을 먼저 써야 되겠죠? 검산식을 쓰면 fx는 x-1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식이 조금 변형이 됐어요. 어떻게 변형이 됐어? 일단은 식 자체에 x를 곱했어. 그러면 식 자체에 나도 뭐 해야 돼? x를 곱해야 돼. 그런 다음에 뭘 더했어? 5를 더했어. 그럼 나도 5변에 이렇게 할 거야. 됐지?
그럼 아까도 비슷하게 분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총 2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2번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fx 플러스 5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q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rx 플러스 5라고 하는 식의 좌우 변값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얘가 뭘로 나눴다고 했었어? x-1로 나눴다고 했지. 그럼 얘로 나눴으니까 얘로 나누었으니까 얘한테 붙어있는 나머지 식들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식들, 즉 x, qx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몫의 일부가 되겠죠. 그쵸? 몫의 일부가 되겠죠. 맞지? 그런 다음에 뒤에 뭐까지 rx 플러스 5 이렇게까지 됐니? 그럼 왜 답이 없지? 아, 미안해. x로 안 묶었어요. 나는 바보예요. 자, x-1 x qx 플러스 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r 플러스 5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치? 안 묶어서 벌어진 실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5번 요게 되겠네. 맞지? 여기가 목, 여기가 나머지.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좌변에서 시도한 뭐를? 식 변형을 어디에서도? 우변에서도 똑같이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죠? 자, 11번은 이미 해설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12번으로 갑시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양수피의 값,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양수피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가부터 씁시다. 그러면 가는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었고 그 다음에 q 자 잠깐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게 있네. 나머지가 서로 같은 아이는 그냥 한꺼번에 써줘도 괜찮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쓸 거야? x 제곱 플러스 4.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몇 차라 그랬어? 4차라 그랬지. 근데 지금 여기 해봤자 3차지. 그럼 뭐가 하나 더 필요해? 인수가 하나 더 필요해. 그런 다음에 뒤에를 뭘로 묶으라고? 이렇게 묶으라고 얘기했었어.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했었다.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나 조건 쓸 거야. fx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각각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어야겠죠 내가? 그쵸? 너무 귀찮아요. 자, 3 곱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a 플러스 3p 제곱은 뭐랑 같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 1 곱하기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3p 제곱. 그치? 등식의 법칙에 따라서 똑같이 생긴 애는 지워주시고 그러면 a가 나오겠네요.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한 번만 더 정리하죠. fx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3p 제곱 이렇게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조건 쓰겠습니다. 다조건 쓰면요. 다해서 f 자리에다가 루트 p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p제곱 플러스 3p제곱 마이너스 16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 계산하면 2p제곱 16이 되는 거고 p제곱이 8이니까 사실은 제곱근에 의해서 p값은 뿔마 2루트 2여야 되는데 양수 p값을 원했으니까 답은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다음 13번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복소수가 좀 나오네요. 자, 복소수 z가 존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소수라는 거 자체는 항상 위주수 설정을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i 값으로 설정을 하죠. 그쵸? 그러면 켤레 복소수는 지금 a 마이너스 bi 값인데 이게 뭐랑 같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랑 같대. 맞지? 그러면 좌우변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은 같아요. 근데 A의 부호가 분명히 다른데 같다라고 한다. 자, 부호가 다른데 같은 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예요? 0이에요. 0. 그러므로 A가 0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럼 Z는 사실 어느 부분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수 부분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 부분인 bi만 존재하는 복소수였습니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두 번째 나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bi의 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bi 그리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은 0이다. 근데 이제 눈치가 좀 생겨야 되지 않나요? 는 0꼴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등식을 추론해야 되는 대표적인 시그널입니다. 그쵸? 그러면 i가 붙은 i와 안 붙은 i로 보통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까지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실수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지금 허수에 묶인 애들이 되는 거고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2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아니지 b제곱 이렇게까지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는 0이 되려면 뭐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얘도 0이 돼야 되고 이 부분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니은의 값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4 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k가 뭐이거나 4이거나 혹은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는 도리가 없죠. 뭐 해봐야 돼? 그냥 다 해봐야 돼요. 됐어? 자, 그러면 k값에다가 4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는요.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 실수 b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는 실수 b값이 마이너스 4와 4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모두 배제할 수 없냐면 얘가 0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죠. 그쵸? 그럼 얘가 0일 때 k값이 뭐가 이쪽이 0일 때 k값이 뭐가 발생해?
마이너스 4거나 2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애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얘. 여기 중복되는 거니까 얘로 선택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32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1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자, 이 부분을 보고 조금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켤레는 이렇게 한꺼번에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곱셈도 한꺼번에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러면 켤레를 벗겨내면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켤레를 벗겨내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켤레를 벗겨내고 켤레를 하나 넣어버렸네. 얘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4 플러스 3i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럼 이제 정말 한 80% 풀었습니다. 분배해주세요.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요. 뭐가 나와요? Z1, Z2 더하기 Z1 마이너스 Z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돼요. 요 값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이 되는 4 플러스 3i랑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요게 되는 거죠. 분배하면 4 플러스 i. 생각보다 쉽지? 그치? 마찬가지로 15번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시겠죠? 16번도 아까 했던 문제와 흡사합니다. 1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얘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다. 넘어가라. 18번.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의 배수가 되도록 이거 아주 중요한 힌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0은 5와 2의 배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요. 10은 2 곱하기 k라고 표현하거나 물론 k 값을 우리가 너무 뻔히 알고 있지만 혹은 10은 5 곱하기 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10은 무엇과 2와 5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특성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n제곱 플러스 n 4제곱이네요. n제곱 마이너스 2가 이 아이들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얘로 어떻다라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얘조차도 지금 뭐가 되냐면요. 인수분해가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 하나 그 다음에 자 n제곱 마이너스 1을 그냥 합차로 바로 씁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아까 뭐랑 뭐로 얘의 배수가 된다 그랬는데 바로 캐치하셔야죠. 그 아이의 한 쌍이 나왔잖아요. 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쵸? 얘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제외한 자 n-1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분배해 줄 겁니다. 그럼 n 세제곱 플러스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의 목적은요. n-1로만 묶는 게 아니라요. n-1과 n-2로 동시에 묶는 거죠. 그러면 n-2는 어디에서밖에 뽑아낼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밖에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얘를 다시 n-2로 지금 묶어주세요. 뭐 이거 어떻게 묶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조립제법 쓰세요. 2로 조립제법을 돌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몫으로 뭐가 나오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8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아까도 했었어요. 식을 분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두 번 분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n-1, n-2,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8에 n-1 이렇게 분배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의 배수라고 하는 건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뭘로? 여기 있는 모든 게. 근데 얘는 이미 이 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얘야, 얘. 얘만 지금 무엇으로? 이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0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8 n-1이 뭐랑 같으면 된다고? n-1과 n-2로 나누어 떨어지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k가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에 얘가 제일 작은 값은 뭐겠어? 1이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얘가 n-2가 되면 되지. 왜? 여기는 약분되니까 n-2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18이 되면 되지. 그러므로 n-2가 18이 된다면 n이 뭐일 것이다? n은 20일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할게요. x값이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을 때 마이너스 2가 있고 5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얘는 어차피 이 문제에서 정해준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랑 4? 이쯤에 0이랑 4가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 나도. 어떤 y값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 둘의 y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이 함수가 사실 아래로 볼록한 건지 위로 볼록한 건지 몰라요. 그치만 뭐는 알려주게 된 거냐면 대칭을 하려면 이 중간값 여기에 있는 중간값 즉 x는 2가 뭐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려준 셈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fx가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a 처리를 하시고 축의 방정식 x-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이때 f-1과 절대값 4. 자, 절대값 4. 이게 골 때리는 아이죠. 왜요? 얘가 지금 모릅니다. 뭘 몰라요? 맨날 몰라. 그 fx였을지 아니면 마이너스 fx였을지를 몰라요. 얘의 부호를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 함수의 모양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꼭지점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1도 표시를 해놓을까?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하고 여기 4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걸 사실 진짜 싫어하는데 대강 이런 값이 나와야 되겠지? 와 진짜 너무 못 그린다. 그럼 여기 값
값과 여기 값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한번 그려볼까? 아, 진짜 너무 그리기 싫다. 나만큼 그림 그리기 싫어하는 선생님도 없을 거야.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최소값을 지니지. 최소값을 요렇게. 와, 진짜 또 아름답다, 진짜. 와, 감탄하다, 감탄해.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가 조금, 그러니까 좀 근소하기는 하지만 어디 값이 더 큰 거를 볼 수 있어? 4 값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최고차항이 지금 음수일 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값은 양수일 때 나오는 그래프란 말이지, 그치?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경우를 할 거야? 두 번째 경우를 할 거야? 당연히 두 번째 경우를 해야지. 왜? F-1이 음수여야 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설명해야지 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9라 그랬고, 그치? F 마이너스, 이걸 뭔가 예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예쁘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네. 지금 얘의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F4 값이 F-1보다 크기는 한데 뭐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지금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이거 그래프 보면 이쪽이 더 크잖아. 맞지? 오른쪽이 더 크잖아.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경우는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크지. 왼쪽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가? X자리에다 4를 넣었을 때 더 큰 걸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뭘 택하는 게 맞는 거야? 이쪽 그래프를 택하는 게 맞는 거야. 됐어? 너네 이해는 하는 거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정된 범위 안에서 누가 제일 작은 값을 갖고 있어? 여기 이쪽이 제일 작은 값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F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우리가 앞에 세워놨던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 값을 넣게 되면 연립된 값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F-1 플러스 F4 이게 13A 플러스 2B는 0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F-1 아니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1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9 서로 연립하시고요. A는 마이너스 2, B는 13. 그럼 fx 완성할 수 있고 f3이 뭐다? 11이다. 됐죠? 그 다음에 20번, 21번이 유사 문제입니다.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됐죠? 네. 선생님이 지금 거의 한 70% 정도 풀어준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되지 않으면 클리닉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